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유전자, 계속 유전자 얘기하니까 벌써 지겹네. 아니죠. 유전자 정겨워야 됩니다. 상당히 살갑게 느껴지고 그 유전자의 그 발현을 조절해 봅시다. 무슨 뜻이냐?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조절해보자 라는 얘기는 뭘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전자는 DNA잖아요. 그죠? DNA로부터 발현이 뭐야? 단백질 만드는 거잖아. 그걸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백질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특정 단백질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아니면 그 양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런 조절이 있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세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베타 세포가 있어. 이 베타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 세포가 있어. 그 다음에 수정체를 이루는 세포가 있어. 수정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꼬르죠. 이꼬르. 뭐가 이꼬르일까요? 그쵸. 체세포들이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들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들인데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이 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똑같은데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베타세포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얘는 간세포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얘는 수정체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타세포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을 만들어서 열심히 분비하는 그런 세포예요. 이자에 있습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어서 분비해요. 간세포라는 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혈장이 이제 좀 진하잖아요. 혈장에 피가 좀 진하잖아. 물보다 진하다. 이거는 알부민이라는 동글동글 구형의 그 단백질들이 있어서 그래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혈장 단백질이에요. 혈장 단백질. 요거 간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간세포에서.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땐 이 알부민이 잘 안 만들어져서 이제 혈장의 농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삼투 조절이 좀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수정체를 이루는 세포는 그쵸 이제 어린 시절에서 이제 쭉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배발생 과정에 아기 때부터 쭉 오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있을 때 크리스탈린 단백질을 만들어. 투명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크리스탈린. 자, 그러면 얘는 투명 단백질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쵸 세상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얘는 알부민을 열심히 만들면 그때 간세포가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면 단백질인 거예요. 얘네들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근데 특이사항은 뭐야?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도 여기 있어. 크리스탈린 만드는 유전자도 여기 있어. 그런데 알부민 유전자만 발현이 된 거야. 알부민 유전자만 발현돼서 이렇게 알부민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여기 이쪽 얘는 여기 크리스탈린 유전자 있어. 알부민 유전자 있어. 인슐린 유전자 있어. 근데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돼서 아시겠어요?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돼서 인슐린이 만들어진 거야. 아니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전부 다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발현이 됐으면 나는 투명인간 되겠네. 수정체처럼,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얘가 지금 크리스탈린 만들고 얘도 크리스탈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각각의 세포가 상황이나 장소나 시기에 맞게끔 단백질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또는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드는 걸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아셨을 거야. 이 조절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 잘 살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생명체가. 자, 그럼 이런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절 얘기를 할 거예요.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련된 얘기는 자, 원핵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이 있고요. 진핵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이 있습니다. 진핵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 자, 원핵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은요. 여기서는 오페론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페론. 특히 락오페론, 저당 오페론을 배우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 저당 오페론. 이번 시간에 배울 거거든. 그 다음에 진핵세포 관련된 유전자 발현 조절에는요. 전사인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전사인자. 그 다음에 RNA 가공이라는 게 나오죠. 엑손, 그러니까 엑손하고 인트로. 엑손하고 인트로. 그러면서 다세포가 되면요. 다세포가 되면은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 조직이나 기관 분화까지. 이건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세포에서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 어떻게 하나의 알에서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날개가 되고 초파리 바로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련돼서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당 오페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저당 오페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자료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뭘? 123페이지의 그래프 좀 봐주세요. 123페이지 그래프.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서 좀 거꾸로 좀 얘기를 진행을 좀 시켜볼게요. 우리들의 스토리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대장균 수입니다. 대장균의 수. 또는 이쪽은 저당 분해 효소량. 요거는 저당 분해 효소량이고 저쪽은 노란색은 대장균의 수예요. 자, 제가 먼저 제시하고 싶은 거는요. 거기다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포도당과 저당이 함께 있는 배지 밑줄 쫙. 포도당과 저당이 함께 있어요. 자, 포도당은 단당류입니다.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하지만 저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가 합체 도킹 돼서 만들어진 이당류입니다. 포도당은 단당류고요. 저당은 이당류예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저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젖에 많이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저는 없어요. 젖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젖 우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유 아시죠? 그래서 약간의 그 단맛도 나고 역시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분해하는 유당이라고 해서 젖당이라고 그러는데 젖당 유당인데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우유를 좀 안 먹고, 그러니까 모유 끊고 우유도 잘 안 먹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젖당 분해 효소가 덜 나와. 그러다가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 우유에 있는 젖당이 분해가 안 돼. 소장에서.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들어가. 대장으로 들어가니까 대장에서 대장균이 신나는 거야.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왜? 맨날 대장에는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 어디서 그냥 쓰레기 같은 음식물만 거의 영양소도 없는 것들만 오다가 어느 날 저 땅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니까 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축제가 이제 열리는 거지. 폭죽 터트리고 팍 자, 그래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사를 좀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포도당 저 땅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장균 좋아해요. 얘는 당연히 좋아해요. 이건 모든 생물이 다 좋아하는 건데 얘도 대장균이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대장균이 이용하려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어서 이용해야 돼. 얘를 그리고 대장균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끊어서 뭐 뒤틀고 뭐 하여간 그런 과정이 필요해. 얘를 이용하려면. 그래서요. 다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포도당을 이용하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뭐 해당 과정 기억나시죠? 이런 세포 과정 거쳐서 ATP 만들면 되는데 저 땅이 있다. 저 땅이 있게 되면은 저 땅을 분해서 이용해야 되니까 저 땅 분해 효소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역지사지는 좀 곤란한가요? 남의 입장이 돼본다. 우리가 만약에 대장균 입장이 돼봐. 자, 대장균인데 지금 포도당하고 저 땅이 있어. 누구부터 이용할래? 당근이지. 포도당부터 오지. 포도당부터 냠냠냠냠 다 먹습니다. 왜? 이거 잘해보세요. 포도당 그대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장균이 우와 신난다 하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저당 분해 효소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포도당으로. 근데 포도당이 이 시점에서 거의 다 고갈됐어. 포도당이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고민하는 거야. 포도당이 없어졌네? 이걸 어쩌지? 저 땅이네. 저 땅에 한번 이용해 볼까? 저 땅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땅! 이게 아닙니다. 저 땅 이용해 볼까? 그래서 저 땅을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열심히 저 땅 분해 효소를 이제 만들게 돼요. 저 땅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분해되면서 이제 대장균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역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니까 다시 대장균이 와 시다다 하고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 자,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장균이 살기 위해서는 포도당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젖당도 필요합니다. 근데 포도당과 젖당이 먼저 있을 때 누구부터 사용한다고? 그렇죠. 포도당부터 사용을 한다. 포도당부터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다음 포도당이 다 바닥나면 그다음에 누굴?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대장균은 젖당이 없을 땐 젖당 분해 효소 만들 필요 없어. 포도당만 있어. 포도당만 있을 땐 젖당 분해 효소 안 만들어. 됐어요? 그다음에 포도당하고 젖당이 같이 있어. 그러면 안 만들었다가 만들어. 젖당만 있어. 당연히 만들지. 당연히 만들어.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예? 이거 대단히 합리적인 거야. 왜냐? 지금 만약에 포도당만 있다고 칠게. 지금 이 주변에 포도당만 있어. 포도당만 있는데 젖당 분해 효소 만들어야지. 이거 뭔 짓이야? 아니 포도당만 있으면 포도당을 이용하면 되잖아. 자연스럽게 내추럴리하게 그냥 포도당만 이용하면 되는데 젖당 분해 효소 만들어야지. 아니 젖당 분해 효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물질이 낭비가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젖당만 있을 때, 젖당만 남았을 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해서 갖춰진 걸까?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갖춰지게 된 걸까? 바로 이 대장균에 뭐가 있냐면요. 젖당 오페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젖당 오페론이 있어요. 오페론. 네, 젖당 오페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자, 봅시다. 이제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고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땅 오페론이 무엇이냐? 대장균의 DNA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부만 그린 거예요. 대장균의 DNA. 앞부분을 DNA 특정 부위를 뭐라고 그랬어? 유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조절 유전자 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떨어져 있고 뭐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모터가 있어요. 조절 유전자. 여기 약간 떨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프로모터. 됐죠? 프로모터. 자, 그 다음에 프로모터 다음에 작동 부위가 있어. 그 다음에 구조 유전자가 있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대장균의 DNA에 별게 다 있네요. 이때 이걸 일컬어서 오페론이라고 그래요. 오페론. 오페론은 푸자꾸. 푸자꾸. 자꾸 푸자꾸. 자꾸 열렸어. 푸자꾸. 자, 이게 오페론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기능을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먼저 조절 유전자는요. 이 이중나선이잖아. 이거 이중나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을 해서 always 전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전사가 일어나요. 정상적인 경우에 항상 전사가 일어나. 그럼 전사라는 건 이제 mRNA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번역이 일어나겠죠. 번역이 일어나면 뭘 만들어줘요? 단백질을 만들겠죠. 물론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사나 번역은 동시에 일어나요. 왜? 원핵세포니까. 대장균은 뭐라고요? 원핵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핵이 없어.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서 뭘 만드냐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제 나름대로 그린 겁니다.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만들어. 자, 이게 뭐냐면 억제 단백질 또는 억제 물질이야. 이게 억제 단백질 또는 억제 물질. 자, 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녀석의 기능은 뭐냐면 억제시켜. 어디 가서 억제시키냐면 여기 작동 부위의 특정 염기 서열과 결합을 할 수 있어. 자, 억제 단백질에는 무슨 부위가 있냐면 작동 부위의 특정 부위하고 딱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합체 도끼 끼. 자, 이런 식으로 합체 도끼. 자, 억제 단백질의 기능은요.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에 결합한다. 이 특정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 이게 손이에요. 손. 느낌이 뭐냐면 여기 가지 마세요. 여기 안 돼. No. 예. 알겠죠? 안 된다는 뜻이야, 이게. 여기에 프로모터라는 게 뭐냐면 RNA 중합 효소가 와서 붙는 부위예요. 프로모터가 뭐라고요? 프로모터가 누가 붙냐면 RNA 중합 효소가 와서 붙어요. 커다란 RNA 중합 효소. 좋습니다. 자, RNA 중합 효소가 와서 딱 붙어서 RNA 만들어주는, 즉 전사를 시켜주는 그런 부위가 프로모터인데
여기서 억제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붙어서 얘가 붙질 못해요. 됐어? 그러면은 프로모터에 RNA 중화효소가 못 붙으면 전사가 안 일어나요. RNA 중화효소는 전사시키는 거거든. 즉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서 전사시켜서 번역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발현이 안 돼. 이쪽이 바로 뭐냐면 젖당 분해 효소와 관련된 유전자야. 젖당 분해 효소. 여기는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고, 이건 젖당 투과 효소를 만들고, 뭐 아세틸기 전이 효소를 만들고, 세 개가 있어줘야지 젖당을 이용할 수 있어. 대장균이 이 세 개의 효소가 있어줘야지 젖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거야. 그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조절되고 있는 거야. 그걸 오페론이라고 해요. 유전자의 조절 단위, 유전자들의 조절 단위가. 푸자꾸! 자, 좋습니다. 지금 젖당이 없을 때입니다. 뭐가 없을 때요? 젖당이 없을 때. 억제 단백질 always 항상 전사 번역돼서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은 작동부에 붙어서 프로모터에 RNA 중화효소가 못 붙습니다. 그럼 전사가 안 일어납니다. 구조전자 전사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젖당 분해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젖당만 있습니다. 자, 젖당만 있어. 자, 젖당이 있어. 젖당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당류가. 이거 뭐 쌍구균 같잖아, 꼭. 와프형 같네. 아니야. 젖당이야, 젖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포당 갈락토스. 좋아. 신난다. 합체도 키. 젖당이 또는 뭐 젖당 유도체로인데 젖당이 여기. 젖당이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하고 결합하는 부위도 있지만 여기 젖당과 결합하는 부위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딱 끼어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밀리면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자, 입체적인 구조가 바뀌어버려. 자, 젖당과 결합한 억제 단백질은 여기에 결합을 못해. 작동 부위에 결합을 못하게 됩니다. 작동 부위에 결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RNA 중화효소가 합체 도키키 프로모터에 딱 결합을 해서 전사를 쫙 시키는 거죠. 됐죠? 전사 번역. 해서 젖당 분해 효소. 젖당 투과 효소. 아세틸기 전이 효소. 이런 세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전사와 번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원핵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젖당 분해 효소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돼? 가서 분해해서 싹둑 들어오게 해서 젖당 투과시킨 다음에 모양 바뀌어서 분해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야. 싹둑 으악! 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젖당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모 정리입니다. 원모 정리. 조절 유전자의 기능은 뭐다? 항상 발현된다. 항상 전사 번역된다. 전사될 때 당연히 RNA 중화효소도 여기에 있는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쭉 전사를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전사되기 위해서는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쭉 전사를 시키게 되고 전사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쵸? 세포진에 있는 리보솜이 달라붙어서 억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억제 단백질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작동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와 젖당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 두 군데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젖당이 결합 안 돼 있는 녀석은 젖당이 결합 안 돼 있을 때, 즉 젖당이 없을 땐 어떻게 한다고? 작동 부위에 결합해요.
작동 부위의 기능은 뭐야? 그렇지.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딱 하게 되면 프로모터에는 얘가 RNA 중합효소가 가서 풀면서 쫙 전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결합을 못하게 되죠.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억제시키는 거야. 저당분해 효소를 만드는 걸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얘야.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고. 오케이. 구조전자는 저당분해 효소를 만드는 저당분해 효소 관련된 유전자, 즉 저당분해 효소에 관련된 유전 암호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요. 구조전자. 되셨어? 뿌자꾸!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뭐 내용은 이게 다예요. 뭐 쉬워. 그림은 그게 다야. RNA 중합 효소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떤 상태일까요? 첫 땅이 있어요. 요 시기야, 요 시기. T1과 T2일 때 T2라고 보시면 돼. 됐죠? 저 땅만 있는 거야. 저 땅만 넘었어. 그러면 저 땅이 억제 단백질, 억제 물질. 얘는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하고 합체도 오케이 하면은 이 녀석이 여기. 얘가 저 땅과 결합 안 한 억제 단백질은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데 저 땅과 결합했더니 여기 결합을 못해. 그랬더니 RNA 중합효소가 와서 합체도 오케이 해가지고는 쫙 전사시키는 거야. 주연 가닥의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에서 3- 방향으로 mRNA를 전사시키면서 번역 동시에 일어나서 저당분해 효소 이렇게 됐어요? 세 종류의 저당 분해하는 관련된 효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T2일 때 되셨죠? 빠뜨거나 T1은 뭐냐 이거야. T1이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당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다면서요. 처음에 포당하고 저당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우리들의 교재 128페이지 1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좀 들으세요. 아까 배웠던 그 그래프 그대로예요. 그죠? 보세요. T1일 때 포도당과 저당이 같이 있어요. 선생님 포도당과 저당이 같이 있으면요. 저당이 결합하잖아요. 억제 단백질이랑. 그 억제 단백질 여기 못 붙으니까 RNA 중합효소 붙어가지고 쭉 해서 저당분해 효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저당분해 효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과정에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당하고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이제 억제 단백질 여기 못 붙지만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서 쭉 전사를 시키려면 사실은 교과 외적인 물질이 필요해요. 무슨 단백질 CAP, 그 다음에 CAMP 이런 물질들.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 그게 있어야지 딱 정확하게 붙어서 전사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려면 그런 물질이 있으려면 RNA 중합 효소를 꽉 결합시킨 다음에 전사시킬 수 있으려면 포도당이 거의 없어야 돼요. 포도당이 없어야지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서 쫙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그냥 지금 얘기한 건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걸 명심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뭐? 그렇죠. 포도당과 젖당이 같이 있을 땐 뭐부터 소비한다? 젖당분해서 안 만든다. 젖당분해서 안 만든다. 그러니까 포도당부터 소비하는 거고 젖당만 있을 때 이거야 이거. 젖당만 있을 때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젖당만 있을 때 여기 결합 안 되고 RNA 중합효소가 딱 붙어서 전사돼서 젖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22페이지 내용에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그림과 그 다음 밑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머릿속에 상당히 좀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왜? 수능은 또 응용에서 나오거든요. 응용.
예전에 이 생물투 시절은요, 그냥 이 자체가 이제 수능에 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뇌 구조가 독특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보면 좀 독특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돌연변이를 들이댔어요, 강의하는데.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즐겨 나오더라고요. 뭐 돌연변이가 즐겨찾기 돼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수능 대비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이제 유전자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지난 강에서도 우리 붉은 빵 곰팡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절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띵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의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얘의 펑션이 사라지는 거니까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기에 결합을 못해. 여기 결합을 못하니까 억제가 안 돼. 억제가 안 되니까 포도당이 없을 때는, 그치, 포당 없을 때도. 젖당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포당이 없을 때. 젖당도 없는데 그냥 쭉 계속 젖당도 없는데 젖당분해 요소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젖당분해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됐죠? 자,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렇다 얘기하고요. 계속 젖당분해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케이. 네, 포도당이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젖당 둘 다 없는 조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단백질의 모양이 이상해진 거야. 단백질의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여기에 이상한 여기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입체 구조가 여기. 어때요? 여기가 입체 구조가 이상이 있는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여기 입체 구조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결합을 못하니까 역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계속해서 젖당분해서 만들겠죠? 네, 이거예요. 빠트 그러나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네, 두 가지 결합 부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즉, 여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젖당이 와서 못 붙어. 젖당이 와서 못 붙으니까 얘는 젖당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 젖당이 있더라도 여기 결합을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거야. 젖당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젖당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여기에 결합을 하게 돼. 젖당하고 결합 못하니까 얘는 모양이 그대로니까 여기 결합해서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못 붙게. 그래서 젖당만 있는데도, 포도당 없고 젖당만 있는 환경인데도 젖당분해 요소를 못 만들게 되는 거야. 이때는 젖당분해 요소를 못 만들게 되는 거야. 젖당만 있는 환경이야. 지금 제가 얘기했던 조건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됐죠? 따라서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는 젖당이 없는데도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젖당이 있는데도, 젖당만 있는데도 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에 이상이 생겼어. 프로모터가 돌연변이 생겼어. 그럼 여기가 이상이 생겼으면은, 여기에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얘가 가서 붙지를 못해. 인식을 못하니까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치, 전사가 안 돼서 젖당분해소를 못 만든다는 얘기야. 젖당만 있는데도 젖당분해소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부위가 돌연변이가 생겼어. 작동 부위에 이상이 생긴 거야. 자, 작동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말 그대로 여기가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해.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하면 얘가 붙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젖당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쫙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단 포도당 없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젖당이 없는데도 젖당분해 요소를 만들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구조유전자는 당연히 뭐야?
저땅분해 요소 만드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돌연변이 생기면 당연히 저땅분해 요소 제대로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당연히 안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돌연변이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들의 교재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1번. 자, 아까 그 그림입니다. 1번 딱 보시고 가는 포도당과 젖당이 함께 들어있는 배지 밑줄 쫙 치세요. 포도당과 젖당이 함께 들어있는 배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 딱 보시고 포도당과 젖당이 함께 들어있구나. 눈치채셔야 돼 이제. 되셨죠? 눈치채셔야 돼. 그리고 포도당 고갈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언제부터 젖당 분해소가 만들어졌는지 아예 이걸 외워버리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림 나는 가의 어떤 시점에서 대장균의 젖당 오페론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까 이제 설명했어요. T2죠. 젖당 분해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억. T1에서 배지의 포도당은 대장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열심히 지금 대장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우와, 신난다! 하고 대장균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누굴 이용하고 있는 거야? 포도당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 이건 T2에서 나 상태, 그렇죠? 맞고요. 젖당 분해소 만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디귿. T2에서 젖당 분해소의 조절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는다. 지금 뭔 소리입니까? 지금 돌연변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T1이든 T2든 T3, T4, T5 always 항상 조절 유전자의 발현은 일어납니다. 즉 억제 단백질은 항상 만들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따라서 D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젖당 오페론이네요. 조절 유전자 나오고 프로모터 나오고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었네. 그다음에 작동 부위네. 그럼 여기 이제 구조 유전자겠네. mRNA 지금 전사돼서 번역되고 있네. 젖당하고 합체 도킹했네. 그럼 얘가 여기 못 붙었으니까 RNA 중합효소 붙어서 오케이 전사 번역되면 세 종류의 젖당 분해효소 관련 효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억 없고요. 네, 기억은 없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젖당이 없어도 A는 생성된다. 젖당이 있든 없든 정상적인 경우는 A는 항상 만들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2번 젖당과 결합한 A는 효소 1에 의해서 분해된다. A가 분해가 되나요? A가 분해가 돼요? 젖당 분해 효소는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죠. 얘를 분해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억제 단백질, 억제 물질이에요. 젖당 분해 효소는 젖당을 분해합니다. 틀렸고 3번 프로모터에는 효소 1을 암호하는 염기서열이 있다. 프로모터는요 어떠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암호화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유전 암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야. RNA 중합효소 결합하는 부위가 프로모터라는 거 명심하세요. 틀렸고 4번 A는 효소 1이 촉진하는 효소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지금 뭔 소리죠? 효소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효소 2일 얘가 지금 효소야. 알겠어요? 근데 뭐 얘가 또 왜 그걸 감소시켜? 도대체가 그쵸? 예,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효소 1은요. 효소 1은 젖당이 분해되는데 젖당 분해하는데 활성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그죠? 얘는 효소가 아닙니다. 억제 단백질 억제 물질이에요. 효소가 아니야. 활성 에너지와 관련된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4번 틀렸고요. 5번 비합성 장소와 효소 1의 합성 장소는 핵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대장균에다 땡그라미 치세요. 대장균에다 땡그라미 치시면 얘는 원핵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사 번역이 동시에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저땅분해 요소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대장균 1부터 3에 대한 자료이다. 자, 조절 유전자. 지금 우리 돌연변이 배웠으니까 뭐 이 정도는 쉽겠죠. 여기가 이제 구조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구조 유전자. 자, 억제 단백질을 아예 못 만든대요. 조절 유전자 이상으로. 작동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저땅분해 요소를 못 만들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포도당이 없는 저땅 배지에서 저땅 분해 요소를 생성하지 못한다.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여기에 결합을 얘가 못하니까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계속해서 저땅 분해 요소 만들겠네요. 계속해서 저땅 분해 요소 만드니까 1번 틀렸죠. 2번, 이에는 저땅 오페론의 돌연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뿌자꾸! 얘는 저땅 오페론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뿌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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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래서 푸자꾸가 저땅 오페론인데 지금 얘가 돌연변이가 생긴 걸로 저땅 오페론이 당연히 돌연변이가 생겼죠. 그렇죠? 네, 오페론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으니까. 3번, 3은 억제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한다? 아니죠. 억제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는 건 조절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때죠. 얘는 이 유전자만 이상이 있는 거니까 억제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4번 1과 2에는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한다? 아니죠. 아니죠. 1과 2에는 RNA 중합효소 프로모터에 결합 못해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 부위만 이상이 있는 거고 프로모터는 그대로잖아. 지금 프로모터는 나머지. 이 제시된 돌연변이 이외에 다른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프로모터는 정상이기 때문에 RNA 중합효소는 붙을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5번. 그렇죠. 2와 3은 조절 유전자는 그대로 정상이니까 얘만 이상이 있는 거고 얘는 정상이니까 조절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사가 일어나겠죠. 좋습니다. 넘겨서 5번 보시겠습니다. 야생형 대장균의 저땅 오페론과 조절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관계는 각각 조절 유전자 프로모터 중 하나다. 그럼 뭐 딱 나오지. 여기가 조절 유전자. 얘는 프로모터.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야생형은요. 야생형은 이제 저땅이 있네. 저땅만 있구나. 그러면 저땅 분해 요소 만들어야겠다. 저땅 분해 요소 만들자. 만들고 나서 이제 대장균의 수가 저땅 분해 요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A는요. 그냥 처음부터 증가하네. 호호. 이 녀석은 아예 증가를 안 하네. 자, 그럼 저 둘 중에 어떤 게 결실이 됐을 때일까? 지금 어떤 게 이상이 있는 걸까요? 돌연변이 대장균입니다. 기억이 결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띵크 해봐.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면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작동부에 결합 못해서 억제가 안 돼. 억제가 안 되니까 뭐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포장이 없는 배지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기억이 결실된 거고 프로모터 결실되면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 RNA 중합효소가 못 붙으니까 전사 번역이 안 돼. mRNA가 안 만들어져서 전사 번역이 안 되니까 저땅 분해소가 안 만들어져.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억, 저땅이 있을 때 야생형 대장균에서 RNA 중합효소는 니은에 결합한다. 저땅이 있을 때 야생형 대장균에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는요. 당연히 프로모터죠. 네. 맞고요. 니은. B에서 결실된 부위는 니은이다. 맞고요. 디귿. 나의 구간 1에서 세포당 저땅 분해 요소의 합성량은 야생형 대장균이 A보다 많다.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은 A가 지금 계속 대장균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얘는 조절 유전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야생형은 요때는 그렇죠.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슬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장균의 수를 통해 가지고 저땅 분해 요소가 누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저땅을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얘는 아직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야생형 대장균보다 A가 많습니다. 젖당분해소 합성량은요. 그 다음에 라스트 6번 들어갑니다. 대장균 1과 2는 계속 여러분들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흐름을 보시면 이제 눈치를 챘죠. 돌연변이를 좀 많이 내게 됩니다. 돌연변이 원조예요, 제가. 오리진. 자, 대장균 1과 2는 각각 젖당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자, 젖당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경우랑 조절전자 결실된 경우야. 어때요? 아까 문제랑 거의 흡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나온 거죠. 야생형 대장균 1, 2를 포당이 없고 젖당만 있는 배제예요. 포당이 없고 젖당만 있는 배제에서 각각 배양할 때 조절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억제 단백질과, 자, 야생형은 당연히 억제 단백질 만들어 주죠. 근데 안 만들어져? 아니 그럼 조절전자 결실됐으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조절전자의 결실이죠. 조절전자 결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프로모터 결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프로모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조절전자가 얘는 결실이 안 됐으니까 얘는 조절전자가 결실 안 된 녀석이고 프로모터만 결실된 거니까 당연히 억제 단백질은 당연히 만들죠. 억제 단백질은 당연히 만들죠. 그래서 젖당과 억제 단백질의 결합을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젖당이 있는 배제였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의 결합을 보시면은 여기는 조절전자가 결실되어 있어요. 2는. 그러니까 프로모터는 정상이라는 얘기야. 프로모터는 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효소는 당연히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결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모터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프로모터가 없기 때문에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는 결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쉽지요. 정확하게 젖당 오페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억, 이른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그러니까 젖당만 있는 배지에서 젖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렇죠? 이른 억제 단백질 생성하죠. 왜냐하면 프로모터만 결실된 거니까 조절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억제 단백질 생성합니다. 맞고요. 이는 포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 즉 젖당만 있는 배지에서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젖당 분해 요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젖당 있는 배지에서 조절 유전자 결실됐습니다. 조절 유전자 결실됐기 때문에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효소 결합했으니까 계속 구조 유전자가 발현되겠죠. 구조 유전자의 발현으로 당연히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음 맞고요. 젖당 분해 요소의 아미노산 서열은 프로모터에 암호화되어 있다? 이런 게 웃긴 거예요. 프로모터에 뭐가 암호화되어 있어? 에? 프로모터가 누굴 암호화해? 누굴 만들어? 프로모터가. 왜 화나게 해? 도대체 이 녀석. RNA 중합효소가 붙는 부위잖아요. 젖당 분해 요소가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은 구조 유전자입니다. 구조 유전자. 누구죠? 구조. 네,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구조. 네, 구조 유전자. 이거 대도 안 되는 아재 개그라네. 자, 이렇게 해서 젖당 오페론을 여러분들하고 이번 강의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진핵 세포 생물의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